How did you know she was a Nazi? She talks in her sleep. 1편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1938년 평생을 성배를 찾는데 몰두한 인디의 아빠 헨리 존스가 실종되고 Don't you try my father. We already have. Your father is the man who's disappeared. 인디는 실종된 아빠와 성배를 찾기 위해 이번엔 베네치아로 향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인디아나 존스 3편 최후의 성전입니다.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최후의 성전은 4,800만 달러의 제작비로 흥행 수입 4억 7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6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팀 버튼의 배트맨을 제치고 1989년 글로벌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88%, 메타크리틱 65점, IMDb 8.2로 평점은 1편보다 살짝 낮은 편이지만 아빠의 등장으로 존스 부자 간의 신선한 케미와 감동적인 결말까지 Let it go. 전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면서 많은 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1912년 인디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며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인디아나 존스의 트레이드마크인 채찍과 중절모 그리고 뱀에 대한 트라우마도 이 장면에서 다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 속의 또 다른 재밌는 디테일은 인디의 턱에 생긴 흉터인데요. 영화상에서는 사자를 쫓아내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다 본인의 턱을 치는데 이 흉터는 성인이 된 후로도 남아있고 심지어 1편과 2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흉터는 1편부터 계획된 디테일이라기보단 배우 해리슨 포드가 백화점에서 투잡 뛰던 무명 시절에 차를 전봇대에 갖다 박으면서 실제로 생긴 흉터라고 합니다. Gosh, when I was about 22 years old, 23 years old, I ran a car off a road and into a telephone pole.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워킹걸에서는 변기에 부딪혀 생긴 상처라며 같은 흉터를 가지고 드립치는 장면도 있습니다. How did you get this scar? I was 19. I thought it'd be cool to have a pierced ear. My girlfriend stuck the needle through and I heard this pop and fainted and hit my chin on the toilet. 도굴꾼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기차씬에서 왼쪽 화면에 자세히 보면 카메라맨의 손이 보입니다. 사자밥이 될 뻔한 인디를 구출해주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사자는 인디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손에 고기를 들고 있던 스턴트맨으로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디가 빠져나간 뒤에 고기를 사자한테 떨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디는 마술 상자를 이용해 기차에서 빠져나오고 도굴꾼이 문을 열 때 자세히 보면 기차 밖에 앉아있던 제작진이 유리에 비칩니다. 어린 시절 인디를 연기한 배우는 영화 스탠바이 미로 유명한 리버 피닉스입니다. 배우 해리슨 포드는 영화 더 모스키토 코스트에서 리버와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해리슨 포드가 직접 추천을 해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And I think Harrison actually was the one that suggested River. He said to me, the guy that looks most like me when I was that age is this actor named River Phoenix. And I believe that's a Harrison Ford idea. 리버 피닉스는 조커를 연기한 배우 호아킨 피닉스의 친형이며 꽃미남 외모의 수준 높은 연기력으로 80년대 할리우드 최대 유망주로 꼽혔지만 안타깝게도 마약 중독으로 2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담이지만 90년대에 꽃미남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고 있던 또 다른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우상이 리버 피닉스입니다. Who do I look like? Young River Phoenix. 인디의 트레이드마크인 중절모를 건네주면서 시리즈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도굴꾼의 이름은 그냥 중절모입니다. 3편의 최종 보스 월터 도노번과 인디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 속 문 밖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면 스타워즈의 임페리얼 마치입니다. 임페리얼 마치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서 은하제국의 죽음의 전대가 등장할 때 처음으로 소개된 곡인데요. 월터를 연기한 배우 줄리언 글로버는 은하제국의 장군 맥시밀리언 비어스를 연기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한 솔로를 연기한 해리슨 포드까지 포함해 둘 다 스타워즈에 출연한 것을 참조한 이스터에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터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옷에 꽃이 달려있는데 월터 말고도 영화 초반에 등장한 악당과 십자도 형제단의 리더 카짐 그리고 인디가 직접 꽃을 달아준 엘사까지 포함해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극중에서 인디의 목숨을 위협한 인물들은 전부 꽃을 달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디가 엘사에게 꽃을 건네줄 때 내일이면 시들 것이다는 대사를 치는데 But I'm already sad. By tomorrow it will have faded.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엘사와 월터가 적이 되고
한때 적이었던 카짐은 인디의 편이 되면서 시드는 꽃처럼 변화의 의미를 둔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인디는 실종된 아빠와 성배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도착하는데요. 인디 뒤에 자세히 보면 책장 전체가 소품인 게 좀 심하게 티납니다. X marks the spot. 도서관 지하에 숨겨져 있는 십자군의 묘지를 찾아다닐 때 석유로 도배된 지하에 Petroleum. I should sink a well down here and retire. 인디가 들고 있던 횃불에서 불똥이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략 1분 후 카짐이 작은 성냥 하나 떨구자 하수구 전체가 폭발합니다. 하수구에서 빠져나온 인디와 카짐이 한판 붙는 보트씬에서 배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스턴트 와이어가 살짝 보입니다. 결국 카짐은 인디와 오해를 풀고 나치에게 붙잡힌 아빠의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Your father is being held in the castle of Brunwald on the Austrian-German border. 스코틀랜드의 귀족인 척하며 브룬발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인디를 본 집사가 당신이 귀족이라면 나는 미키마우스다라는 대사를 치는데 And we have many tapestries. And if you are a Scottish lord, then I am Mickey Mouse. 자세히 들어보면 미키마우스 대사를 칠 때 갑자기 톤이 급바뀝니다. and if you are a Scottish lord, then I am Mickey Mouse. 촬영 당시에는 미키마우스가 아닌 제시 오원스였다고 하는데요. 제시 오원스는 1936년 독일 하계 올림픽에서 나치를 박살내버린 전설적인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은 대부분의 관객들이 제시 오원스가 누군지 모를 거라고 판단되어 미키마우스로 더빙을 해 바꿨다고 합니다. if you are a Scottish lord, then I am Mickey Mouse. 인디는 미키마우스를 때려눕히고 결국 아빠와 만나는데요. Junior. Yes, sir. 영화 속 가장 유명한 비하인드로 인디의 아빠 헨리 존스를 맡은 배우는 최초의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숀 코너리입니다. Bond. James Bond. 원래 헨리는 인디의 멘토 같은 존재로 등장하면서 나름 진지한 캐릭터 설정이었지만 같은 여자와 자는 것부터 I can't forget how wonderful it was. Thank you. It was rather wonderful. 아들과 20년 동안 대화조차 없었던 아빠로 설정이 바뀐 건 전부 배우 숀 코너리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To make not a very harmonious relationship to begin, because it's possible and funny. 엘사를 연기한 배우 앨리슨 두디 또한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인디는 아빠를 구출하고 도망치는 장면에서 배를 띄어 나치를 유인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배 안에 숨어있던 제작진의 손이 슬쩍 튀어나와 방향을 조종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비행선을 타고 빠져나올 때 인디와 헨리를 쫓던 나치군들 중 배우 페로치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페로치는 인디와 싸우다 재수없는 사고로 끔살당하는 개그 캐릭터로 3편에서도 끔살당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전부 편집되었습니다. Last Crusade was sort of cut down quite a bit, but we used him in all three films. He was sort of a kind of a running gag in the film. 페로치는 3편을 마지막으로 2004년에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편에서 말 안 듣는 뱀 때문에 고생했다면 3편은 갈매기였다고 합니다. Release the pigeons! The seagulls, that was a problem. 갈매기는 훈련시키는 게 불가능해 결국 갈매기 모형을 깔아두고 극중에서 날아가는 새들은 훈련된 하얀 비둘기들이었다고 합니다. 비렐름. 나치와의 추격전이 끝나고 인디와 일행은 성배가 보관된 성전에 도착하는데 헨리에 따르면 성전 안에 배치된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성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3 devices of such lethal cunning. Booby traps. Oh, yes. 각 관문 속에 숨겨진 재밌는 디테일들과 오게티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만 통과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 Kneels before God. 인디는 회개의 뜻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면서 간신히 첫 번째 칼날을 피하지만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칼날이 바닥 밑에서 튀어나옵니다.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이 두 번째 칼날을 두고 팬들의 재밌는 해석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성배를 지키던 십자군의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싸움입니다. 회개를 할 때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모습과 무슬림이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즉 무슬림의 방식으로 회개를 했다면 두 번째 칼날에 바로 뚝배기 날아갑니다. 십자군의 적이었던 이슬람은 첫 번째 관문을 풀어내도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은근 소름 끼치는 해석이 나오면서 팬들 사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지만 제작진 측에서 따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 이름 여호와의 철자를 순서대로 밟아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영어로 여호와는 제호바로 제이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제이를 밟다가 진짜 여호와를 만날 뻔했지만 11세기 십자군의 전쟁 당시에는 제이가 아닌 아이로 시작하는 것을 깨닫고 Latin Jehovah starts with an I.
I를 밟아 무사히 통과합니다. 하지만 이 설정에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제호바가 J가 아닌 I로 시작하는 이유는 11세기의 알파벳 J 자체가 따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는 I에서 변형된 알파벳으로서 14세기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애초에 J라는 알파벳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I로 시작하는 건데 J가 함정으로 있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팬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속의 또 다른 오게티로 인디가 J를 밟고 떨어질 때 다른 알파벳에 매달려 간신히 살아남는데요. 인디가 붙잡고 있는 알파벳은 L과 Y로 제호바에 없는 철자들입니다. 마지막 관문은 디테일이나 오게티보단 제작 비하인드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관문으로 착시 현상을 이용한 다리는 미니어처를 이용해 제작되었고 세트장에서 따로 촬영된 해리슨 포드의 장면과 합성해 연출된 거라고 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 최고의 평가를 받는 3편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4번째 작품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